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입니다. 이 험준한 고산지대에도 찬란한 문명은 존재했습니다. 여전히 신비에 쌓인 남미의 문명들, 그들은 무엇을 남기고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남아메리카 중부에 자리 잡은 나라 페루입니다. 페루 남서부의 나스카는 일찍이 나스카 문명으로 알려진 곳이죠. 사실 사막지대인 나스카는 연간 강수량이 0.25mm도 채 되지 않는 건조한 땅인데요.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한 고대 유적이 이곳에 숨어 있습니다. 공중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일명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림책이라 불리는 나스카 지상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주인처럼 생긴 저 큰 그림은 과연 누가 그렸을까요? 사막의 거대한 원숭이와 그리고 벌새도 보입니다. 그림 한 개의 크기가 수백 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데요. 고대인의 신비한 지상화를 보호하기 위해 1994년 유네스코는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산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그러한 선입니다. 이 선을 만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원래는요, 황토색이 밑에 있고 20-30cm 두께로 산화철이 함유된 암젓갈색의 돌과 자갈이 덮고 있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암젓갈색 층을 걷어내면은 아주 윤곽이 뚜렷한 그러한 선이 나타납니다. 이 그림들은 무려 1500년 전 나스카인들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장장 45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70여 개의 동물 형상과 수백 개의 기하학적 무늬들이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나스카인들은 왜 이런 거대한 그림들을 그린 걸까요? 나스카 문명은 기원전 2세기에서 7세기에 걸쳐 번영했습니다. 특히 토기와 직물 또 금속 공예에 뛰어났다고 합니다. 나스카인들의 도자기에 그려진 그림들은 지상화의 그림과도 유사한데요. 때문에 그들이 본 사물을 그려놓은 것이라는 주장부터 천체 관측이나 종교 의식과 관련돼 있을 거라는 추측까지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이 맞는 주장인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인 상태죠. 별의 아이라고 불리는 이 두개골 역시 나스카 문화의 또 다른 수수께끼입니다. 나스카인들은 어릴 때 인위적으로 머리를 길게 늘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높은 신분을 과시하거나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추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구멍이 뚫린 특이한 두개골도 발견됐는데요. 이를 통해 고대 페루 문명에서는 이미 기원전 1000년에 뇌수술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돌을 깨서 만든 칼 하나로 수술을 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수술이 성공한 경우도 발견되는데요. 두개골의 뼈가 아문 정도로 봐 수술 후 약 10년은 더 살았을 거라 추정됩니다. 안데스의 고대 문명에는 매우 중요한 풍습이 있는데요. 바로 미이라 문화입니다. 나스카에서 발견된 미이라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손의 모습과 손톱까지 그대로입니다. 나스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대 중 한 곳인데요. 때문에 이곳의 시신들은 썩지 않고 저절로 미이라가 된다고 합니다. 나스카 시대부터 공동묘지로 사용된 이곳에는 지금도 이렇게 미이라가 발견되어 놀라움을 줍니다. 나스카의 시신들이 앉은 채로 미이라가 되었습니다. 나스카인들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옷을 입힌 다음 태양을 바라보도록 앉혀 죽음을 맞도록 했답니다. 건조한 사막지대에 살았던 나스카인들은 특히 물을 얻기 위해 무척이나 고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만의 독특한 관계시설을 고안해내기에 이릅니다. 바로 푸키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수로 중간중간에 설치했습니다. 나스카 시대의 지하수로입니다. 이 지하수로는요 800m가 이어지는데 이러한 곳이 한 6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데스에서 흐르는 물이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이들은 식수로 이용했는데 이것이 계속 나스카 시내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수로입니다. 나선형의 푸키오 밑은 지하 수로로 연결됩니다.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인데요. 돌로 쌓은 수로의 벽은 수시로 청소를 해서 아주 깨끗합니다. 그 옛날 어떻게 이런 수로를 만들었는지는 역시 수수께끼입니다. 나스카 문명이 나타나고 500년이 흐른 뒤 안데스 지역에는 거대 제국이 출현해 모든 부족을 통일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잉카 제국입니다. 잉카 제국은 남북으로 무려 4,000km나 뻗어나간 대제국이었습니다. 해발 3,400m의 고산도시 쿠스코입니다. 스페인에 점령되기 전까지 남미 대륙을 호령했던 잉카 제국의 수도입니다. 1983년 유네스코는 제국이 남긴 뛰어난 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합니다. 잉카인들의 뛰어난 건축술은 쿠스코 골목마다 남아 있습니다. 특히 12각으로 정교하게 맞춰진 석벽은 잉카 석재 기술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쿠스코 중심가에 자리 잡은 산토 도밍고 성당입니다. 태양의 신전이라 불린 잉카의 신전 코리칸차를 허물고 그 위에 스페인 정복자들이 지은 성당입니다. 태양의 신전 당시 황금이 가득했다는데요. 지금도 벽에는 황금을 붙였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벽을 장식했던 그림이 일부 남아 있어서 당시의 화려한 태양의 신전 모습을 짐작해 해줍니다. 두 번의 대지진 당시 교회는 무너졌지만 이 잉카의 초석만은 끄떡없이 건재했다고 합니다. (1536년) 피사로가 이끄는 스페인군은 잉카의 황제 아따왈파를 생포하고 그가 갇힌 방 크기만큼의 황금을 몸값으로 요구합니다. 황제는 방 안 가득 황금을 채워주지만 결국 스페인군에 의해 죽음을 당합니다. 당시 잉카의 황금은 스페인 군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쿠스코의 동쪽엔 길이 300m 이상의 기단 3개와 그 기단을 지탱하는 석벽으로 이루어진 요새 사크사우아만이 남아 있습니다. 잉카 왕의 처형 소식이 알려지자 잉카인들은 무기를 들고 사크사와이망에 집결합니다. 잉카의 전사들이 최후까지 항전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사크사와이망은 하루 2만여 명을 동원해 무려 83년에 걸쳐 완성했다고 합니다. 돌들을 쌓아서 만들었는데요. 높이 7m, 무게 120여 톤이나 되는 거대한 돌도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종교 의식을 치르거나 전쟁에 나가기 위한 출병식이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한데요. 칼로 자른 듯 깎아낸 부분은 황제가 앉았던 곳입니다. 이곳은 쿠스코 인근의 5일장인 피삭입니다. 피삭에서는 잉카 후예들의 삶을 제대로 엿볼 수 있는데요. 주위에서 재배한 농산물의 집화장이기도 합니다. 옥수수와 유명한 안데스 감자도 보이네요. 이들은 잉카 제국의 생활 양식을 지키며 살아가는 후손들입니다. 시장 한켠의 간이 음식점은 문전성시입니다. 밥 위에 삶은 닭죽을 얹어 먹는데요. 안데스에서 나는 작은 고추가 있어 밥맛을 돋웁니다. 시장 어귀 골목엔 비닐을 둥글게 말아 막대기에 꽂아 놓은 곳이 있는데요. 바로 주점이라는 뜻입니다. 대낮인데 일찍 물건을 다 판 상인들이 모여서 술을 마십니다. 바로 과일이나 옥수수로 만든 치차라는 음료입니다. 보통은 옥수수를 발효시켜 만드는데요. 이곳 사람들의 잔치에선 결코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맛이 궁금해서 한번 맛을 봤는데요. 시큼한 게 보존 기간이 지난 막걸리 맛입니다.
남미 특유의 아주 경쾌한 음악인데요. 어찌 들으면 애잔한 잉카의 한이 서려 있는 듯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인 안데스입니다. 안데스 전체를 통일하고 스페인의 작은 군대에 허무하게 잉카 제국은 멸망합니다. 신비로운 잉카의 문명 중에는 자연 속에도 그 신비로움을 아직도 품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안데스 해발 3,000m에 위치한 살리나스 계곡입니다. 지금 보시는 하얀 것들이 놀랍게도 소금입니다. 바다도 아닌 해발 3,000m 산속에 소금밭이라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죠. 지하수가 땅속의 암염을 통과하면서 모인 물은 며칠만 강한 안데스의 햇볕에 놔두면 아주 훌륭한 소금이 되는 거죠. 잉카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곳에서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옛 방식 그대로 소금을 만들어냅니다. 이곳에서 기차로 4시간이면 잃어버린 도시 바로 마추픽추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기차는 잉카의 젖줄 우르밤바강을 끼고 천천히 달립니다. 500년 전 사라진 잉카의 고대 도시로 안내하는 타임머신인 셈이죠. 1911년 미국의 고고학자인 하이람 빙엄은 전설 속 황금의 도시를 찾아 나섰다가 신비한 유적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추픽추로 오르는 구불구불한 길은 하이람 빙엄 길인데요. 경사가 급해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안데스 깊은 산속에 잉카의 도시 마추픽추가 숨어 있습니다. 산 아래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일명 공중도시라 불리는데요. 마추픽추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가사의하고 아름다운 유적 중 한 곳입니다. 이 때문에 유네스코는 이곳을 1983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합니다. 이곳은 마추픽추의 현관인 인티푸쿠, 즉 태양의 문입니다. 이 작은 구멍은 문을 고정시키던 장식인데요. 돌을 쌓을 때 계산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잉카인들의 석재 기술 정말 놀랍습니다. 마추픽추는요, 모든 건물을 돌로 지었습니다. 자, 여기가 채석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추픽추의 건물을 만들 때 그 돌을 잘게 자르는 그러한 장소죠. 자, 여기 보시면요, 이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에다가 마른 나무를 박아 놓고 물을 주게 되면은 나무가 팽창해서 이렇게 돌이 갈라지는 방법을 그들은 썼습니다. 이 도시에는
일일이 거대한 돌을 깎아 만든 신전과 궁전, 또 주거지역을 비롯해서 없는 것이 없습니다. 갈대와 나무로 엮어 만든 지붕은 모두 없어지고 돌로 만든 벽만 남아 있는데요. 혹시나 고산지대의 강한 바람에 지붕이 날아갈까 따로 지붕을 묶어두는 곳까지 마련해 두었습니다. 물론 같은 주거지역이지만 귀족들의 집은 서민들의 집보다 훨씬 넓고 웅장했습니다. 돌로 잘 쌓아 만든 이 건물은 주신전인데요. 웬만한 지진에도 끄떡없던 잉카의 건축물이지만 큰 지진에 의한 지반 침하로 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산 정상에 어떻게 이토록 고도의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해답은 샘물과 수로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물은 돌로 깎아 만든 수로를 통해 마을 곳곳에 공급됩니다. 또 한 가지 비밀은 계단식 밭입니다. 잉카인들은 산등성이를 밭으로 바꿔 농작물을 재배했는데요. 이렇게 충분한 물과 식량 덕분에 마추픽추는 급속도로 팽창하고 번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충분한 식량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사짓는 시기를 제대로 알아야 할 텐데요. 때문에 이곳 마추픽추에는 특이한 곳이 있습니다. 인티와타나라 불리는 돌기둥인데요. 동지와 하지를 계산하는 해시계였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도의 문명을 자랑했던 잉카인들은 스페인 침략 이후 이곳 마추픽추를 버리고 사라집니다. 그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우루밤바강의 성스러운 계곡, 그곳에는 태양의 제국 잉카의 비밀이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